연소식 해부 생략을 이어서 바로 진행할 건데요. 피부의 긴장선입니다. 이 긴장성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피부는 그냥 외부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요. 하나의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긴장선, 앞서 얘기했던 긴장선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긴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조금 중요하게 볼 수가 있냐면, 열상, 그러니까 개방성 상처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정도가 이 긴장선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람의 일부 긴장선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긴장선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그 칼로 그어버리는 열상이 생기게 되면 찢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긴장선 말 그대로 탄탄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피부선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긴장선에 수직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 긴장선과 평행하는 열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벌어지지 않고요, 긴장선과 같이 평행으로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상태가 벌어지지 않고 열상은 생겼지만 닫힌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이게 상처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평행하는 상처일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진 상태, 흉터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게 된다. 이 긴장성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은 사지에서는 이제 횡으로 긴장선이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하게, 조금 보실만한 것들은 이 가슴 라인, 어깨 쪽 라인, 어깨 쪽 라인, 뒤쪽도 이제 어깨 쪽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 쪽 라인이 조금 세로로 되어져 있고, 눈 아래 부위, 얼굴에서는 눈 아래 부위가 세로로 긴장선이 되어져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환자평가할 때 너무나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런, 그 지식들이요. 그 외쪽으로 동적인 긴장성, 그 다음에 뭐 정적인 긴장선이 나올 것 같은데, 정적인 긴장선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 팔꿈치 부위라든지 허벅지 부위라든지 뭐 옆구리나 혹은 가슴 부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적인 긴장선이 되는 거죠. 피부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적인 움직임 긴장선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무릎, 발목, 손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체가 활동할 때 움직이는, 피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피부가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동적인 긴장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상당하게 되면, 다치게 되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아야지 회복이 빠른데, 동적 긴장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체 활동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회복을 조금 더디게 만든다거나 혹은 상처가 조금 더 벌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이제 연조직 손상의 병태 생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 이 부분들은 뒤쪽에 나올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 폐쇄성 상처하고 개방성 상처입니다. 외상은 폐쇄성과 개방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모든 손상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그 일반응급 처치하시면서 손상 기준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해하시면서 충분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교과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하나의 챕터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연조직 손상의 병태생리라는 챕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중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 소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의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개방성 상처하고 폐쇄성 상처밖에 없는데 폐쇄성 상처가 맨 처음 나왔다는 소리는 개방성 상처보다는 폐쇄성 상처가 많다는 소리고 이 폐쇄성 상처 중에서도 타박성 손상, 타박상이 가장 많겠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제목의 순서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박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은 혈관들이 손상시켜져 다쳐서 찢어져서 혈액의 일부가 피부에 스며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이 영적 부위로 모이면서 홍반이라고 하는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혈액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하고 혈액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바깥쪽으로 유출된 혈색소는 우리는 흔히 적혈구라고 하죠. 빨간색이잖아요. 피는. 그래서 적혈구라고 하는데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산소 운반이죠. 그죠?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결합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혈색소가 산소를 잃게 되면 변색이 되게 됩니다. 푸르스름 혹은 보라색 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반산출혈이다. 이거는 후기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뭐 중기증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타박성 같은 경우에는 이 홍반과 방산출혈 두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은 이 홍반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응급환자를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응급환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손상을 당하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뭐 사고가 일어난 지 10분 이내 현장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30분 이내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혈액이 유출되어서 혈색소에 산소가 잃어가지고 반산출혈, 검고 푸르스만 반산출혈까지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바빠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어딘가 부딪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맨 처음에는 뭐 샤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겠죠.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혹은 며칠 지나서 여기 왜 멍이 들었지? 이런 경우가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방사출혈은 빨리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빨리 변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홍반을 보실 건데 이 홍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피부가 붉어지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등짝 스매싱 많이 당했죠? 어머니께 빨개 벗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강하게 손바닥으로 내리치게 되면 손바닥 자국이 남을 거예요. 등에. 그 부분이 홍반인 겁니다. 이 홍반을 여러분들은 중요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 붉게 병한 피부를 중요하게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은요. 그 아래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홍반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자국이 남는다. 그러니까 뭐 핸들을 부딪히거나 벨트에 부딪히게 되면 그 자국이 빨갛게 홍반처럼 나타난다.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심하게 변색이 되면 얘는 딱 봐도 이 아래에 피부만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뼈나 근육, 인대들이 다 추가적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홍반만 살짝 있는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 깨우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평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 다른 챕터, 뭐 복부 같은 경우나 흉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 혼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되니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혈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체 내부에 있는 혈관들 중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상의 혈관이 터졌을 때, 그리고 혈액이 터진 혈관이 터진 부분에서 혈액이 주머니를 만들고 고일 때, 이거를 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 부분, 신체 기관들이나 구조물들은 다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혈액이 머물고 있는 상태, 이것이 혈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머리뼈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뭐 팔다리뼈가 나오고 있는데요. 팔다리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각각의 챕터별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부조직 손상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 압작 손상입니다. 압작 손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을 박다가 손을 찌게 되면 그게 압작 손상의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압자 증후군도 있는데, 압자 증후군은 뭐 앞서 얘기했던 압자 손상의 조금 심각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일일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이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다리가 깔린 상태, 그 자체는 압작 손상이죠. 그런데 건물이 붕괴되면 이 환자를 바로 꺼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구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깔린 상태로 계속 있을 건데, 이 깔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 세포 조직이 죽게 되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상태, 그것이 압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서진 상태에서 전신적인 신체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압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압자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압자 손상을 유발하는 압력이 여러 시간 동안 유지될 경우, 단시간 내 앞서 얘기했던처럼 망치로 당한 걸로, 망치로 찌인 걸로는 압자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눌린 상태가, 압자된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오래도록 된 상태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러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 책에서는 4시간으로 정해 내리고 있어요. 4시간. 그래서 4시간 이상이 되면은 여기 아래 깔려있는 세포, 신체 조직 중에 골격근 세포가 파열되면서, 파열이라고 써졌지만 파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파괴되면서 이 근육은 단백질이니까 근육 단백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미오글로빈이 발생하게 되고요. 세포 내에 있는 이온 중 하나는 칼륨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포가 터져버렸으니까, 이렇게 터져버렸으니까 칼륨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혈관 내에. 그 다음에 여기에 ATP 에너지 세포대사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현기성 대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부산물 중에 이러한 젖산과 요산, 그리고 여러가지 독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젖산과 요산은 우리 인체 내에 산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산증과 관련돼서 염기와 상내에 관련돼서는 관리학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돌아다니다가 콩팥,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전도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 젖산과 요산은 산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한 4회 정도 더 나오거든요. 그때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근골격의 손상에서도 이 앞자 증후군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박성 상처가 있는데, 차가상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 아래, 진피층 처음 윗단계, 그 정도까지만 되고요. 대부분의 표피층이 쓸려서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출혈은 없다. 출혈은 지속적이지만 제한적이다. 많은 양의 출혈량은 있지 않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피부가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의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피부가 많은 광범위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찰가상이 생기게 되면 심각한 방어 기전이 사라짐에 따라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상이 있는데 열상은 찢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가상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간 개방성 상처죠. 그러다 보니까 맥강 구조, 그러니까 혈관 구조, 이런 혈관 구조물들을 파괴시키고 신경, 근육, 힘줄, 인대, 때에 따라서는 장기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외부로부터 피부 안에 있는 내부 조직들이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피부 긴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상이 있는데 이 절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 면도날, 여기는 열상은 그냥 찢겨진 상태인데 이 절상 같은 경우에는 찢긴 상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찢어졌는데 이게 단순하게 못에 긁히거나 혹은 날카로운 물체에서 걸려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라진 상태, 이것이 절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자상이 있는데 천자상은 무언가 날카로운 물체에 찔고 난 후에 벌어진 상처를 천자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뚫린 상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자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처 부위에서는 스스로 이 피부가 덮여서 손상당한 만큼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를 들게 되면 칼 5cm짜리랑 10cm짜리 칼이 있어요. 외형은 똑같고요. 그거를 환자에게 꽂혀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꽂았다라고 봅시다. 그럼 바깥에 봤을 때는 꽂고 난 후에 보시게 되면 그냥 찢어진 상태. 길이는 5cm, 10cm로 큰 차이가 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피부가 열려져 있는 상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10cm짜리의 칼로 인해 당한 손상이 훨씬 더 심하죠. 환자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이 깊숙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점, 그 흉기를 찾지 못한다면 그 점만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높다라는 점, 천자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물체가 내부 깊숙이 신체 내부 깊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물체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그대로 내부까지 전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산소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손상된 조직의 혈관은 세균 번식에 최적인 따뜻하고 습한 환경. 여러분도 당연히 알죠. 여름철에 덥고 습하잖아요. 그런 날씨에 곰팡이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산소량의 감소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병리학에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세포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구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이제 산소,
공기하고 결합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산소가 있는 장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는 거고 산소가 있는 장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신체에는 산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이 내부에 들어와서 산소가 없는 상태, 그리고 덥고 습한 상태, 이 상황이니까 신나게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번식할 수 있겠죠. 세균이 번식하면 그게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힌물체가 있는데요. 이 박힌물체 같은 경우에는 천자상의 다른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자상은 이 물체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천자상인데 박힌물체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상태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박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림처럼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박힌 물체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까지 박힌 상태 그대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에 이 박힌 물체가 들어오면 여기 안에 있었던 혈관들, 심줄들, 뭐 인대들 같은 것들 다 찢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겠죠.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힌물체는 대형 혈관에 열상이 길고 이 실온이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박힌물체가 있고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박힌물체 때문에 원래 여기서 피가 철철철 흘러야 되지만 박힌물체가 이 혈관을 박힌물체 때문에 찢어지긴 했지만 박힌물체에 막혀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로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환자의 박힌물체 그냥 뾰족한 쇠 기둥 같긴 한데 이걸 강제로 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피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박힌물체를 뺄 때 완벽하게 거의 환자의 움직임 없이 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뺄 때 여기 붙어져 있던 끈적끈적한 신체 조직들이 딸려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손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선 박힌물체를 현장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박힌물체를 제거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박힌물체를 제거하는 기준은 뒤쪽에 처치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벗겨진 상처, 결출 상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부의 판때기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원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이 끊어지고 밑에 일부분만 붙어서 연결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 부분도 아예 떨어져 나갔으면 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부분은 붙어 있죠. 그죠? 절단이 아니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일부의 혈관을 통해서 얘는 혈액 공급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결합 조직이 매우 약한 머리에서 이 결출 상처, 벗겨진 상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출 상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그냥 일반적인 상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책에 예시를 든 것처럼 대부분 기계 장치 혹은 동물에서 물릴 때 혹은 반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반지를 꼈는데 너무 손가락이 꽉 껴서 뺄 때 피부까지 같이 벗겨진 상처. 그것이 이제 벗겨진 상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롤러에 팔이 껴서 일부의 피판에 껴가지고 쭉 찢어지는, 쭉 딸려서 이 기계에 롤러 기계에 피판이 벗겨지는 이런 상태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자갑 손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기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반지 손상, 앞서 얘기했던 반지 손상입니다. 그대로 살을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벗겨낸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외부로 다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런 걸로 환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탈자갑 손상이라든지 반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나간 피판하고 어느 정도 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봉합을 할 수 있느냐,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대신 이게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벗겨진 상처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피판이 다 벗겨지니까 당연히 뭐 감염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많다 뭐 그런 것들 쭉 나와져 있을 건데, 네. 그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절단이 있는데 이 절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